현안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네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전주 손모 씨 방조가 유죄가 됐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판결로 그냥 김건희 여사는 그것 자체로 아, 유죄다. 유죄다라고 그냥 보는 것이 정상이겠죠. 아마 아하. 국민의힘이나 그 김건희 여사를 방어했던 분들도 네. 그 사건에 지금 이번에 무죄가 난 분이 1심 때 무죄였기 때문에 음흠.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 아닙니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2심에서 뭐 대법원이 남았지만은 음흠. 사실관계를 다루는 2심에서 유죄가 났으면 그분들 얘기대로 해도 음흠. 김건희 여사는 그냥 굳이 다시 소환하거나 이럴 것 없이 그냥 유죄인 거죠. 그래서 음흠. 당연 자동 기소로 해서 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뭐 한강다리 가서 시찰하시는 시간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싶습니다. 그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마포대교 가서 그 뭐 행보들 그런 시찰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진정성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네. 진정성 있는 시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의 진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스로가 제1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태도 아하. 실제로도 그러하고 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특히 지금 추석 명절 앞두고 의료, 응급실, 의료 대란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어제 한덕수 총리도 뭐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화를 내고 있던데 의료 대란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또 괜찮은 겁니까? 응급실 가보세요. 잘 돌아갑니다. 이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일종의 네. 한덕수 총리가 또 한 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동훈 대표를 밟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일종의 한동훈 대표의 표현을 빌면 외계인의 인식이었던 것처럼 네. 한덕수 총리의 조차도 이제는 외계인의 인식 수준으로 가서 이 정권 전체가 이제는 국민과 현실의 땅을 이렇게 발에 딛지 못한 그러한 정권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지금 예. 응급실에 가서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예. 뭐 굳이 토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의료 대란 뭐 추석 연휴간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죠. 네. 지금은 이게 사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 상태를 이렇게 거의 만들어 놓은 상태가 돼서 그렇죠. 사실은 모든 국민들께서 요 기간 동안에 병원 갈 일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자구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의료실 뺑뺑이 상태라도 응급실 뺑뺑이 상태라도 좀 시정하자 그렇게 제기를 한 건데 네. 그에 대해서 뭐 대통령 총리나 정권이 저렇게까지 하고 그나마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뭐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이야기를 뭐 콧등엔들 듣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최소한도로 상황이 조금 호전되려면 저희가 전제 조건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소위 여야 의정 테이블이 되려고 해도 예. 가령 모든 문제를 최소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놔야 상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앉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은 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고 대통령이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일이 돌아가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니까 결국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테이블 자체가 안 열리고 되죠. 있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짧게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비판을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도 너무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폭정을 끝내는데, 그러니까 더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요 연휴 기간 동안에 재충전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현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최소 방조 잘 아시잖아요. 최소 방조. 예.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했지 않습니까? 12시에 때려주삼 33,000. 예. 네, 12시 송. 예. 그리고 7초 만에 33,000 때려주삼대로 실행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그냥 방조라고 할 수 있느냐? 박 변호사님. 방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방조에 그칠 일이 아니다. 공동정범입니까? 예, 저는 공동정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구체적인 사건은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아하.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예. 검찰이 방조범은 예비적으로, 공동정범은 주의적으로 먼저 공동정범부터 판단해달라라는 거죠. 예. 주의적으로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방조범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무는 것이다.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결과를 검찰이 예상을 못했나요? 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한 건가요? 이창수 지검장이 했을 수도 있는데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 내부에도 네. 이런저런 최소한의 저항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저항은 있죠. 원래 1심에서 김건희 여사 23억 김건희 최은순 두 분이 23억 가까운 돈을 수익을 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 검찰이 했던 거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발표를 했던 검사들 2명은 한 사람은 저 해외로, 한 사람은 저 지방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들은 존재한다. 아하.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소장변경 신청했고 결론이 손씨에 이렇게 난 대해서 거네요. 그렇죠. 예. 손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한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기는 뭐 금출천 성역이라 조사도 안 하고 최은순 씨에 대해서만 비공개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비공개 하는 조사가 척은 합니다 알려졌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계속 광폭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포대교 뭐 순찰했던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내가 낸데 하는 행보 아닙니까? 예. 야 내가 찐이야. 내가 실제 용산 대통령실의 주인이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나라 걱정이 많으시던데 뭐 앞으로 뭐 현장에서 문제를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장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 편달하시던데 왜요? 도대체 김건희 씨가 뭔데 경청하고 지도 편달하시나요? 정말 후안무치하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뭐죠? 마포대교 뭐 한강대교 갔을 때 소위 본인이 예전부터 자살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어딥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직원들에게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 국장님 극단적 선택하신 거. 권익위원회 분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괴로움 끼치지 않게 해서 제가 자숙하겠습니다. 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네. 자살 예방을 본인이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도 하지 않고 반성도 없이 마포대교 가서 경청을 하겠다느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합니까? 뻔뻔합니다. 뻔뻔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명절 앞두고 의료 대란이 좀 우려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은요. 예. 두 가지에서 다 똑같이 과반이 넘어요. 하나는 의사를 숫자를 늘려야 된다. 예. 과반이 넘습니다. 60% 가까운 맞습니다. 분들이 예. 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방식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지금 방식으로 윤석열 방식으로 밀어붙이기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실 뺑뺑이 돌고 있고 현실적으로 야 생선 이번 설에 가면 야 생선 조심하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예. 전부 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저는 첫 번째 전공의들 돌아오셔야 되는데요.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려면 예. 돌아오셔야 되는데 예. 의정협의체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예.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예. 예. 첫 번째 내년도 의대 정원 예. 이것도 논의의 대상으로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 내년 2025학년도 의대 지금 예. 수시 모집하고 있는 것부터 예. 예,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최소한 박민수 차관 조경 그 장관 네. 물러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예. 예, 예.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그 사람이 의정 뭐 협의체든 어느 협의체든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네. 국민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국정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이 두 사람은 잘라야 된다. 네. 그게 네. 정답이다 이렇게 그게 전제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 여야정 협의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예. 자, 끝으로 이제 명절인데요.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추석엔 가족의 행복, 네. 한 해겐 국민이 행복.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하늘 위에 조국혁신당의 환한 달이 함께하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